근데 이 책이 제 인생을 이렇게까지 바꿔놓을 줄은 진짜 상상도 못했습니다. 계속 읽으면서 와 이러면서 읽었어요. 너무 좋아서. 우리는 살면서 과연 이 죽음에 대해서 얼만큼 깊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이 여러분, 아키입니다. 제가 금요일마다 책에 관련된 콘텐츠를 꼭 올리려고 노력하면서 찍고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콘텐츠를 막 혼자서 기획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진짜 제가 너무너무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들이 모여있는 그런 주제인데 바로 고퀄리티로 내 인생의 동기부여를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책들입니다. 보통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끔 권태기도 오고 또 우울감이나 귀차니즘 같은 거에 빠져버리기도 하잖아요. 그러다가 한 신년이 시작되기 좀 전에 12월 그때쯤부터 시작해서 내년에는 진짜 열심히 살아야겠다. 다이어리부터 사자. 엄청 심사숙고해서 다이어리도 고르고 핸드폰도 좀 정리하고 그리고 인간관계 같은 것도 좀 정리를 하려고 막 노력을 하잖아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얼마 못 간다는 거죠. 또 열심히 살고는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막 서점에 가서 자기계발서 같은 것도 많이 찾아보는데 그때뿐이에요. 잠깐 반짝 동기부여가 되기는 하는데 얼마 못 가서 또 사그라드는 그런 경험 저는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되게 좋은 책들을 많이 읽다 보니까 자기계발서가 정답은 아닐 수도 있겠다. 진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책은 어느 책에서든 따올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릴 책은 막 대놓고 자기계발서가 아니에요. 그 막 흔하고 뻔하게 독자들한테 주입식으로 얘기하는 그런 자기계발서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책들은 그냥 고르지 않았고요. 좀 더 철학적인 접근이 포함되어 있고 그들의 삶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그런 고퀄리티의 동기부여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책 4권을 가져왔으니까요. 끝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책은요.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일단 첫 책은 무라카미 하루키 님의 책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책을 고른 이유는요. 말 그대로 진짜 달리기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이 책을 샀거든요. 근데 이 책이 제 인생을 이렇게까지 바꿔놓을 줄은 진짜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도 계속 꾸준히 러닝을 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또 하루키의 팬으로서 안 살 수가 없는 그런 책이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완전 처음부터 압도당했잖아요. 그저 천천히 자신의 성격과 특성 그리고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진짜 읽으면서 정말 독보적인 문체다라고 다시 한번 생각을 했고 보통 자기계발서 같은 거 읽으면 특유의 그 느낌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뭐 할 때는 이렇게 해라. 어떤 상황에 대처하는 법 막 이러면서 알죠? 근데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진짜 잔잔한데 아주 확고하게 독자들의 눈치를 하나도 보지 않으면서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담백한 문장이 제 마음에 콕콕 박히더라고요. 제가 문장을 하나 들려드릴게요. 저는 참고로 요즘 이렇게 연필로 줄을 긋고 있거든요. 이 책 7페이지에 보면 이런 문장이 있어요.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도 매일매일 계속하고 있으면 거기에 뭔가 관조 같은 것이 우러난다는 말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하나 더. 하와이에 온 이후로도 매일 거르지 않고 계속 달리고 있다. 그저 묵묵히 시간을 들여 거리를 뛰어간다. 아니 정말 저는 이 시간을 들여라는 말이 너무 매력있게 다가오는 거예요. 저는 사실 뭐 하나를 해도 진짜 대충대충 하는 그런 성격이었거든요. 우리가 빨래를 해도 어떤 옷은 중성세제로 세탁을 해야 되고 헹굼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세탁 방법들이 되게 다양하게 있잖아요. 근데 그거 하는 게 너무 귀찮아서 그냥 일반 세제 붓고 뭐 빨든 똑같이 그냥 빨아버리고 그런 식으로 좀 대충 했었어요. 그리고 뭐를 설치하거나 배울 때도 설명서도 제대로 안 읽고 그냥 내 느낌대로 막 하는 스타일? 근데 또 대충 그렇게 하면 또 얼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살아온 거죠. 근데 이 한 문장을 보고 제가 너무 가슴 깊이 반성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은 진짜 어떤 일을 해도 대충대충 안 하고 좀 꼼꼼히 시간을 들여서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진짜 강추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들여보세요. 자, 그리고 또 소개해드리고 싶은 문구가 있어요. 25쪽에 여기는 좀 빨간색으로 줄을 쳐놨네요.
어떤 일이 됐든 다른 사람을 상대로 이기든 지든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다. 그보다는 나 자신이 설정한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가 없는가에 더 관심이 쏠린다. 자, 여러분, 제가 이 정도만 소개를 하고 이 책은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탁월함의 발견. 사실 이 책은 제가 읽은 지 꽤 된 책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저는 지금보다는 훨씬 독서를 안 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래도 서점 가는 거를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날도 혼자서 광화문 교보에 가서 막 이것저것 둘러보다가 매대에 이 탁월함의 발견이 이렇게 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일단 목차를 봤죠. 저는 항상 목차를 먼저 보거든요. 너무 끌리는 거예요, 이 책이. 제가 프리랜서기도 하고 크리에이터로도 활동하고 또 음악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나한테 되게 잘 맞고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일단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읽기 시작했는데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개념들이랑 사고방식이 되게 많이 나와서 계속 읽으면서 와, 이러면서 읽었어요. 너무 좋아서 거의 하루 만에 아마 다 읽었던 것 같아요. 다 읽고 이 책을 들고 다니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옆에서 막 읽어주고 그랬거든요. 원래는 제가 교보문고에서 진짜 리얼북으로 샀는데 제 친구를 빌려줬어요. 그래서 저는 또 이북으로 똑같은 거를 사서 한 3번 정도 읽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책을 읽고 꼭 정리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다 까먹어요. 저 지금 이 콘텐츠 만들기 위해서 다시 보는데 또 새로워. 이 책은 주제가 나는 나로 살아야겠어 이거입니다. 나만의 성을 구축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자세히 나와요. 이런 구절이 있어요. 자기만의 비밀 프로젝트가 있는 사람은 멋있다. 구독자에 연연하는 사람은 자기 목소리를 오래 낼 수가 없다. 대중을 따라가게 되고 무리하게 되고 쉽게 지친다. 자기 작품을 만들면서 그 자리에서 자기만의 성을 구축하면 언젠간 발견된다. 그리고 거기에 동참하고 싶은 사람들이 생기게 된다. 이게 뭐 유튜버, 뭐 크리에이터에 대한 내용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파트는 진짜 짧게 나와요. 그리고 또 나만의 프로젝트라고 써있는 게 저는 되게 마음에 드는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책에 고흐 일화가 살짝 소개가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 읽으면서 진짜 너무 큰 감명을 받았어요. 살짝 소개해드리자면, 고흐가 살았을 때 당시에는 되게 인정을 못 받는 그런 화가였잖아요. 그래서 고흐가 막 작품을 내도 사람들이 아유, 왜 이렇게 빛깔이 흐려, 너무 탁해, 뭐 이런 얘기만 하고 완전 혹평을 받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때 고흐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더 어둡고 더 지저분한 빛깔로 그릴 것이다. 그 탁한 빛깔 속에도 얼마나 밝은 빛이 있는지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 어둠 속에서도 빛나고 있는 이들의 삶을, 이들의 진실을 담아낼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 작품을 믿은 거죠. 그리고 이 작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는 자기를 속이지 않았다. 세계를 보는 자신의 시각을 버리지 않았다. 자신의 그림에서 자기를 소외시키지 않았다. 나 이 말만 보면 되게 울컥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저를 되게 많이 소외시켰던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서 귀가 얇기도 해서 이리 따라가고 저리 따라가고 막 휘둘리고 그랬던 것 같아서 이 대목을 읽으면서 엄청 감명받고 많이 반성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더 나를 찾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계기를 만들어준 대목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소개해드린 거는 진짜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꼭 읽어보시고 여러분들도 나만의 성을 구축하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3번째 책입니다. 8단어라는 책입니다. 박웅현 님이 쓰신 책인데, 이분은 사실 광고인으로 엄청 유명한 분이시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이런 카피를 쓰신 분이기도 하고, 근데 이분이 책을 많이 내셨죠. 책은 도끼다라는 책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읽은 거는 이 8단어랑 문장과 순간이라는 책을 읽었거든요. 사실 문장과 순간이라는 책도 제가 별점 4점을 줬던 그런 책입니다. 이 박웅현 님이 자기에게 영감을 줬던 책의 그런 문장들을 모아놓은 책이거든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 책도 하루 만에 다 읽은 책입니다. 뭔가 제가 영상에서 어떤 책을 소개할 때 자꾸 책 속에 책 소개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좋지 않나요? 어쨌든 이 8단어라는 책을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평소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던 부분을 한 번 더 확실히 해주는 책이기도 했고요. 그저 뜬구름 잡는 소리나 사람 혹하게 하는 그런 주제가 아니라 인간 깊숙이 존재하는 그런 특성을 분석하고 좀 보수적이기도 할 수 있는 주제를 다룬 책이기 때문에 제가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내 생각의 수준이 한 단계 올라갔다 라고 느낀 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강의 말투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읽으시는데 전혀 부담 없고 어렵지 않고 진짜 쉽게 잘 읽히는 책입니다. 근데 이 책도 이미 목차에서 끝났어요. 제가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존, 본질, 고전, 견, 현재, 권위, 소통, 그리고 마지막 인생입니다. 이렇게 심플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읽기 전에 자존이랑 본질 그리고 고전 이 항목에서 엄청 끌렸습니다. 제가 좋았던 문구 몇 개만 소개해 드릴게요. 회사가 너를 면접하는 동시에 너 또한 그 회사를 면접해야 돼. 회사가 날 위해 뭘 해줄 수 있는지, 너라는 그릇을 수용할 수 있는 회사인지 알아야 하지 않아? 저는 이렇게 반대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문장이 되게 와닿았고요. 또 하나 소개해 드리자면, 수영을 배우는 목적이 수영을 잘하는 것이었다면 저는 일찌감치 나가 떨어졌을 겁니다. 하지만 수영을 배우는 본질을 저는 땀 흘리는 것으로 정했어요. 이 문장을 보고 진짜 많이 반성하고 되게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되었습니다. 왜냐면 저는 항상 그럴싸한 목표 그리고 높은 목표를 설정을 해놓고 미리 내가 이룬 것 마냥 하지도 않아놓고 성취감 혼자 막 느끼고 그리고 막상 제대로 하진 못하고 이렇게 허황되거나 성취하기 어려운 목표가 아니라 정말 내가 이걸 하고자 하는 본질, 이 뭔지를 고민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진짜 여러분 다시 생각하게 되지 않아요? 그리고 고전 파트에는 이런 문장도 나옵니다. 그걸 알기 전에는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위험합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합니다. 단순히 비발디 좋지? 나 바로크 알아?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그거 영화 엘비라 마디간에 나오는 건데?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보는 인터넷으로 조금만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알려고 하기 전에 우선 느끼세요. 우리는 모두 유기체잖아요. 고전을 몸으로 받아들이고 느껴야 해요. 그러다 보면 문이 열려요. 그 다음에는 막힘없이 몸과 영혼을 타고 흐를 겁니다. 진짜 저도 모르는데 좀 아는 흉내 잘 내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모르면 그냥 모른다고 인정을 해요. 근데 그랬던 내가 이 책을 보면서 한 번 더 확신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진짜 저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아마 얕게 아는 지식 아니면 진짜 모르는데 어디서 그냥 주워들은 그거 가지고 그거 알지 라고 아는 척을 엄청 해대는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진짜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그거를 아는지 착각해서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흥미와 찾아보려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모르면 스스로라도 모른다고 인정을 하고 한번 거기에 대해서 빠져서 찾아보는 그런 사람이 됩시다. 그리고 이런 대목이 있어요. 여기에 있는 가을을 나는 왜 가을이라고 치지 않았을까? 왜 그 너그러운 가을이 내장산에만 온다고 생각했을까? 여기에도 내 집 앞에도 성큼 가을이 와 있었구나. 현재에 대한 존중, 내 눈앞에 있는 것들에 대한 존중. 결국 견과 일맥상통하는데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존중해서 잘 보아야 합니다. 이런 문장이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견과 일맥상통한다는 그 말은 볼 견자를 써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저는 진짜 이거를 읽고 바뀐 점이 있어요. 작년 봄에는 막 벚꽃놀이 한다고 석촌호수 가고 막 남산 가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올해는 진짜 집 앞에서 봤어요. 집 바로 앞에 그렇게 예쁜 산책길이 있는 거를 알면서도 이 현재를, 이 견을 무시했던 거죠. 그런 말도 있잖아요. 등잔 밑이 어둡다. 진짜 내 주위에 있는 사소한 것들, 소소한 것들조차도 한번 눈으로 자세히 바라봐 보세요. 그러면 진짜 보는 눈이 조금 달라질 겁니다. 저도 더 노력을 하고 있어요. 다음 책도 제가 이북으로 산 책인데요. 어떻게 죽을 것인가. 참고로 이 책은 제가 별을 5개 준 책입니다. 이 작가인 아툴 가완디는 인도인인데 미국으로 이제 이민 간 엄마 아빠 사이에서 태어났거든요. 근데 엄마도 의사고 아빠도 의사고 이 아툴 가완디도 의사예요. 완전 의사 집안.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 아툴 가완디라는 의사가 자기가 겪었던 환자들에 대한 그런 사례들을 엄청 많이 보여주고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 쓰고 있는 책이에요. 근데 특히 죽음을 앞둔 환자들이 어떤 심정을 갖고 있었는지, 그래서 그들이 죽기 직전에 가치관이 어떻게 변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지, 그리고 삶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현재를 살면서 그냥 막연하게 느끼고 있는 죽음과 진짜 그들이 눈앞에 직면해 있는 그 죽음이 얼마나 다른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책을 읽다 보면 사례도 너무 많고 좀 지루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제가 이 책 별점을 5점 준 이유는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면 사실 되게 먼 이야기라고 느끼잖아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5분 후에 죽을 수도 있고 내일 죽을 수도 있고 죽음은 모르는 거잖아요. 우리는 살면서 과연 이 죽음에 대해서 얼만큼 깊게 생각하고 있느냐. 진짜 내가 어떤 병에 걸려서야 그제서야 죽음을 생각할 것인가? 병 말고 사고로 죽으면 생각할 겨를도 없이 가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읽고 더 깊게 생각을 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읽었을 때 되게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사람들이 다시 회복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몸을 회복하고 나니까 자기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보는 눈이 달라졌다고 말하는 대목이었어요. 그리고 나이가 있으시고 거동이 불편하거나 자식의 보호 없이는 절대 혼자 안 될 것 같은 그런 부모가 있다면 보통 자식들이 시설 같은 데 보내잖아요. 근데 이 책에 이런 또 문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이 우리 엄마가 원하는 혹은 좋아하거나 필요로 하는 곳일까? 하고 생각하는 자녀는 드물어요. 그보다는 자신의 눈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죠. 이곳에 엄마를 맡겨도 내 마음이 편할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편한 거가 1순위라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이곳에서 느낄 감정이 뭔가, 이곳에서 과연 행복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을까? 이게 아니라 저는 이것조차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이곳에 맡겨야 좀 내 마음이 놓이지, 이곳에 뭐 시설이 좋으니까, 이것밖에 생각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을 보고 만약에 우리 엄마 아빠가 나중에 그런 어떤 시설에 가야 된다면 나는 그래도 좀 더 그 사람의 생각에 초점을 맞출 수 있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은 안심하기도 했어요. 되게 죽음에 대한 여러 가지 키워드를 폭넓게 다룰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책입니다. 꼭 여러분들이 읽으셔서 죽음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제가 정말 인생책으로 여긴 4권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진짜 읽어보시면 후회 안 할 그런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다음 주 금요일에도 또 더 유익하고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 만한 책들을 선정해서 가져오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저랑은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